그래프.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이 왜 그림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앞서서 이제 처음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시피 어떤 x와 y가 서로 옳지 대응되는 관계, 즉 x가 y 값에 정해지는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계가 식에 의해서, 즉 함수식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식을 통해서 대체로 이런 규칙성을 갖겠구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정비례, 반비례라고 해서 x가 2배, 3배 변함에 따라서 그에 정해질 y의 값도 2배, 3배 변하는 그러한 규칙성으로 여기에서 이제 x, y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구나. x, y 값의 관계가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식으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딱히 이게 규칙적인 어떤 변화를 갖는 것인지가 딱 하고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좀 더 그 규칙적인 변화가 쉽게 보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좌표 평면과 그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나타내기 위한 순서쌍과 좌표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규칙성이 y는 ax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또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물론 이때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 그래프 식의 특징 a가 0이 아니라고 하는 특징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a가 0이 아니고 이러한 y는 x분의 a는 x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는 수학에서 약속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상태의 x값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전제를 먼저 달아주도록 하죠. 이런 전제가 달린 상태에서 y는 x분의 a의 그래프, 무슨 그래프? 반비례 그런 함수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y는 ax의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함수식이 나타내는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의 방식 이런 것들까지 함수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결국 그래프구나. 그래프와 식 사이에서의 관계구나. 그래서 어떤 식을 보더라도 그 식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오늘 총 정리하게 됩니다. 됐죠?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출발할 내용 그래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함수의 함자가 상자 함자라는 건 기억납니까?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상자 함자를 나타내면서 함수가 되기 위해선 오로지 x값이 반드시 오직 하나의 x값에 가서 대응되어야 한다, 정해져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정해지는 관계가 어떤 정해지는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갖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함수 y는 fx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그 식이 어떤 관계식이 나오든지 그 규칙적인 관계식에 의해서 x와 y 값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x, fx, o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x 대신에 1이 들어가면 1,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이 식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fx에서의 x와 y 사이의 관계가 순서상 x, y로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진 것 이것이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 보죠. y는 여러분 뭐 가장 간단하게 2x 정도로 이렇게 볼까요? 2x 라고 하는 함수식이 있었어요. 좋아. y는 fx 좋아하니까 2x 요렇게 있었어요. y는 fx고 그 fx가 2x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x가 1일 때 그게 y는 어디에 가서 정해진다? y는 2에 가서 정해지고 x가 2일 때 y는 어디에 가서 정해지고 4에 가서 정해진다. x가 3일 때 y는 6에 가서 정해진다. 등등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맞니?
그래서 그 변화되는 관계가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고 또 여기는 2 곱하기 x라고 하니까 식을 보고 또는 그 변화되는 정해지는 관계를 보고 그 규칙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얼마만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아래 얘를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 위한 순서상으로 정리하게 되면 1을 넣었을 때 요점 같은 경우는 얼마? 1,2가 되겠죠. 얘는 2,4가 되겠죠. 얘는 3,6이 되겠죠. 등등의 내용으로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가 정해질 y의 값이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만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본다라고 한다면 x축, 그 다음에 y축, y축과 x축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x값이 1일 때 원점5고요. x값이 1일 때 y의 값은 얼마? 2. 그래서 1,2라고 하는 곳에 다음과 같이 점을 싹 찍어서 요 점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는 얼마? 저만큼 올라가서 4.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에다가 딱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3일 때 x는 y는 얼마? 6. 이렇게 여기에서 6. 그래서 항상 점의 좌표를 그릴 때는 x좌표부터 그 다음에 y좌표. 그래서 3,6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여기로구나. 해서 다음에 나는 이 세 개의 점을 요렇게 표시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이게 바로 그래프야. 선생님, 그래프라고 하면 뭔가 선으로 그려지는 것 같던데? 선으로 그려지던데요? 여긴 선이 아니라 점이네요? 왜 그럴까? 여기에선 왜 점으로 나왔을까? 점으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한 모든 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0일 때는 얼마? 0이 되겠죠. 0일 때는 0, 0,0. 즉, 0, -1일 때는 하나 더 써보자. -1일 때는 얼마? -1일 때 -2가 되겠죠?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쭉 나타낼 수 있겠더라 그 얘기예요. 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쓴 것은 -1, -2까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x값이 -1, 0, 1, 2, 3일 때 나타낸 정해지는 y값으로서의 순서상을 가지고 점을 각각 요렇게 찍은 거예요. 그치?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점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안에 즉 0에서부터 3까지 있는 모든 수들에 대해서 그 규칙적인 변화를 살펴봤니? 아니죠. 오로지 정해진 -1과 0과 1과 2와 3만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점으로 나타내어지는지만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선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정해놓은 x값들이 뭐만? 나와 있는 -1, 0, 1, 2, 3만 정해놨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모든 수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 여기에 나와 있는 3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수, 정말 많은 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런 점들을 이으면서 쭈르르 이렇게 쭈르르 자기 점들을 싹 차지하면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내어지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x를 모든 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의 형태가 쭉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로 볼 것이냐, 우리가 표시하는 그 x를 모든 수로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선으로 나타내질 것이고,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점이 움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규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프인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점으로 표시되는 거는 정해진 x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점으로 보이는 것이고, x를 모든 수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정해지는 각각의 y가 서로 다른 y들이 딱 점으로서 x, y의 점으로서 나타내어지니까 선으로 보이는 것이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따로 어떤 언급이 없다면 x에 대한 모든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또 모든 수가 아닌 몇 개의 점에 의해서만 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점들로서 표시되는 것 또한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y는 ax의 그래프와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의 그래프가 무슨 비례 함수라고 그랬죠? 옳지, 정비례 함수다 그랬어요. 뭐라고? 정비례 함수.
정비례 함수는 어떤 특징 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가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서 그에 정해질 y의 값 또한 2배, 3배, 4배 변하면 이것이 정비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났더니 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y는 ax, a가 0이 아닌 그래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내더라. 뭐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직접 그려보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항상 a 값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수를 넣던지 간에 x 값에 따라서 x가 0 되면은 a 곱하기 0은 0이 될 테니까 y좌표값 0.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것이고 항상 직선의 형태가 되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어떤 특징을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봐.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얘 그래프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x축과 요렇게 y축이 존재하는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좌표 평면에서 a가 0보다 크므로 양수를 집어넣게 되면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니까 양수, y값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와요. x값이 음수가 들어가면 나오는 y값은 a가 양수이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 되면서 y값이 음수가 나와요. 결국 음수를 넣었을 때 음수가, 양수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싹 이렇게 그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으로 그려지되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라고 구분지어서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특징,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 나온다?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나온다. 그래서 1,a를 지난다. 이렇게 적은 거죠. a는 지금 양수이니까 양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a가 음수일 때는, 즉 y는 ax에서 a가 음수일 때는 원점 0,0을 지날 것이고 x 대신에 0 넣으면 a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양수 1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a가 나오겠죠. 근데 a가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래서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나오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적어놨어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된다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되더라. 꼭 독특하게 나는 기억하고 싶어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고 왼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 그렇게 다르게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는 왼쪽 아래, 하나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이 혼자서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을 오른쪽으로 놓는 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위를 향하는 직선이라면 y는 ax에서 a가 양수라는 사실,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사실,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사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a가 음수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 두자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더라. 됐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지나는 사분면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분면 중에서 얘가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죠. 그래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제1, 제3, 4분면을 지난다라는 것이고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될 때 얘 같은 경우는 제2, 제4, 4분면을 지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구나. 직선 그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1, 3, 4분면 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함수식을 적지 않고 문제를 푼다던가 그게 더 나아가서 그럴 수는 없죠. 좌표 평면을 바탕으로 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고 계속 머릿속으로만 해결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안 풀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도형을 배우는데 삼각형을 배우는데 삼각형 그리지 않고 풀 거야? 원을 배우는데 원을 그리지 않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좌표 평면은 정말 수없이 많이 그려보면서 내 손과 눈과 머릿속에 익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응? 갑자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도 이것을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없어요, 그런 거. 자기가 해야 돼. 내 손으로 그려보고 내 손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그게 이제 실력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규칙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나오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x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고민해 볼 때 잘 봐요. x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응될 x 값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가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게 증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증가할 때마다 각각 대응되는 y값들을 조사해 봤더니 y값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증가하고 있더라 그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값이 증가할 때 그때 대응할 y값 또한 같이 증가한다. 선생님 정비례는 다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 야 얘가 a가 음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증가 감소를 기억하지 말라고 했죠. 정비례를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가 2배, 3배, 4배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 감소로 이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가 변해갈 때 점점 y값들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렇지. 작은 수로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정비례식이긴 하지만 y의 값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y의 값은 감소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듣다가 잠깐 졸아서 아니면 잠깐 옆 친구랑 얘기하다가 깜빡 놓치게 되면 뭐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데 외워야 되겠다. a가 0보다 크면 증가할 때 증가,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할 때 감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막 눈에다 묻히고 외우고 막 이래. 근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아니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4분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것이며 그러다 보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그래프 하나로 이 나머지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건 세 가지 다를 물어보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물어보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a가 0보다 y는 ax라고 하는 것이 a가 0보다 작게 되면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될 테니까 당연히 지나는 4분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될 것이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막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요. 자주 눈에다 노출시켜서 기억에 남기는 거.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공부할 때 내용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런 이유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밝혀지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더라. 한 가지 더. 거기에 선생님 오른쪽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뭘 메모를 해놨냐면 여기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봐요. 똑같이 생긴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놓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식을 적을 건데 하나는 y는 이쪽으로 오세요. y는 x라고 하는 것과 y는 이건 다른 색깔로 할까?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것과 y는 마이너스 2x 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죠.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1,1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싹싹싹싹싹싹.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y는 x라는 것이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써야지. 자 빨간색으로. 요거 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거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죠.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고 그러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2가 나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지나는 이런 상태의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직선. 됐죠? 자,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어디에 가까워? Y축에 가까워요. 그지? 즉 여기에서 X축과 Y축 원점을 놓고 보았을 때 선생님이 그 오른쪽에다 메모해 놓은 건 뭐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1보다는 작은 수지. 하지만 Y축과 가깝냐 또는 X축과 멀어지냐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기준. Y축에 가까운 것은 뭐가 가깝다? 어떤 것이 가깝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무슨 값?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2가 1보다는 작아. 하지만 절대값은 1보다 크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니까. 왜냐면 같은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의 변화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니까. 누가? 이게 클수록. 뭐가 클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서 지금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 있는 거 Y축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는 여기 앞에 곱해진 이 X의 계수에 해당할 요 A 값의 절대값이 무슨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그거 얘기할게요. 그거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쭉 살펴보았고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다짐을 받자고 한다면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겠다. 그 정도 다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와 그 성질 요것도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얘도 처음에는 점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의 점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의 점들을 더 살펴보았죠. 점점 더 오밀조밀하게 그 x에 대한 점들에 대응할 정해질 y의 값들을 쭉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선으로 나타내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모는 종이 위에다 이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만들어 놓고 두 개로 정리해 보면 앞에서처럼 A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부드러운 두 개의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려지게 돼요. X값이 절대 0이 될 일이 없고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Y값이 0이 될 일도 없고요. Y값이 0이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에서 결정되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길 수도 없겠죠. 그래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원점의 대칭인 부드러운 곡선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A가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Y축, X축 이렇게 했을 때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이렇게 원점에 대해 대칭인 부드러운 두 개의 곡선이 그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이 이제 정비례 반비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거는 증가 감소에 대한 것의 부담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 때문에. 잘 봐요. 선생님이 여기서 x값을 증가시켜 봤어요. 물론 0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증가시켜 봤습니다. x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마다 y값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음수에서도 절대값이 큰 거보다 작은 게 큰 수가 될 테니까 다음같이 x값이 증가할 때 그에 대응할 정해질 y값이 점점점 감소해 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을 넘어선 그 어떤 수에서부터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 x값이 증가할 때 점점점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거,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얘도 감소, 얘도 감소. x값이 증가할 때 물론 0이 되는 거 빼고 y값도 어떻게 돼? y값은 옳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됐니? 그럼 이 부분에서 x값이 증가시켰어요. x값을 증가시켜봤어. 물론 0이 되는 경우 빼고. 그럴 때 y값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y의 값은 그에 대응할 y값은
점점점 여기서도 음수 쪽이긴 하지만 x의 값이 증가할 때 점점점 y 값은 증가. 여기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할 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짠소리.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변화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A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면서 원점에 대한 대칭인 부드러운 두 개의 곡선이 그려지는구나. Y는 X분의 A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 두 개의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지는구나. 요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을 해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거야.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자고. 숫자를 일일이 다 집어넣으면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지 계산해서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았더니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살펴볼 수 있더라. 그래서 적어봐라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함수 y는 x분의 a의 그 그래프하고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관련 문제도 금방 풀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함수식과 그래프. 조금 전에 우리는 대표적인 함수식 y는 ax의 그래프도 그려봤고요. 그리고 그 성질도 살펴봤어요. 또 나아가서 y는 x분의 a의 그래프도 그려봤고 그것의 성질 또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생기고 직선이 또는 곡선들이 나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다시 한번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그래프를 보고 얘가 어떤 식인지 거꾸로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즉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싹 적어놨어요.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y축이고 x축이고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직선을 싹 그려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지난다고? 그럼 y는 ax의 정비례식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a가 0보다 작겠구나. 그럼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점, 이 점이 m,n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을 만족시킨다? x 대신에 m을 y 대신에 n을 넣었을 때 n은 ma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식을 싹 봤는데 이런 함수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싹싹 돼 있으면서 x축, y축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을 지나구나.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되겠구나. 그런데 이때 a가 곡선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져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 m,n을 지난다 그런다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해서 m,n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x 대신에 m을 y 대신에 n을 대입했을 때 n은 m분의 a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과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식을 보고 그래프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함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규칙적인 내용을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규칙적인 내용을 표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함수식으로, 함수식에서 그래프로 이 양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